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폭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강도 조치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막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을 했죠. 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관광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사실 여름 봉쇄 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일 신규 감염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유럽 각국이 또다시 고강도 봉쇄 조치를 꺼내 든 건데요. 지난 2주간 5만 5천 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체코는 이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이 술집 등의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했으며 음식점도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만 3만 6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네덜란드도 14일 밤부터 4주간 술집과 식당, 카페 등 영업을 중단하고 상점은 오후 8시부터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했습니다. 네. 자, 하루 5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이 전국적인 5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또 실내외 파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야외 스포츠 활동도 금지시켰고요. 식당과 술집 같은 경우에는 야간 영업 시간을 제한했고 결혼식, 세례, 장례식 등 이 참석 인원은 3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영국에서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 대신에 이 지역별 감염률에 따라서 제한 조치를 달리하는 대응 3단계 시스템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소식부터 먼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정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네요. 네, 이미 몇 달 전부터 사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최소 10%에서 최대 17%까지 지금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예.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바이든 후보를 또 40%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이번 격차가 이달 초 CNN 방송 조사의 1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면서 이 에이미 코니 베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과 TV 대선 토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등이 그 이유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바이든 후보가 부동층에서 5%포인트의 지지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예전보다 부동층의 숫자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아무래도 오바마 케어와 인종 문제, 일자리, 경제 문제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죠. 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도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한 유권자의 75%는 바이든 후보를 22%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했는데요. 각 주마다 우편 투표 집계 방식이 좀 다릅니다. 날짜도 네.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당일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일찌감치 우편 투표에 반대하면서 불복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최종 결과에 앞서서 미리 이게 승리를 선언하는 이 붉은 신기루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붉은 신기루가 뭐냐면은 네. 공화당의 상징성을 빗대서 현장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오는 당일 밤에 그 결과만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이제 선언을 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며칠 후에 이제 우편 투표 결과까지 다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겠네요. 의미에서 네. 신기루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질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중 66%는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짜 이제 대선이 뭐 딱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뭐 미국에서 지금 역사상 유례 없이 조기 투표를 굉장히 유권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아무래도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우편 투표를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 투표 그리고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도 늘었고 네. 지금 양 정당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조기 투표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기준 1,300만 명이 넘는 미국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나 사전 현장 투표를 통해서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미국 언론들은 지난 2016년 대선 수준을 넘어섰고 역대급의 속도와 양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조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여도 본인이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요. 근데 본인이 등록하는 그 절차가 번거로워서 의외로 등록 안 한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사전 현장 투표가 시작된 조지아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8시간 넘게 긴 줄을 서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 기계가 또 고장을 일으켜서 무려 11시간이나 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일명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지지자들이 선거 당일 현장 투표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완벽하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달째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태국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도 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5.18 기념재단을 비롯해서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등 우리나라의 20개 시민단체들이 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위한 태국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5.18 기념재단은 2017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자투파 분파 타라락사에 대한 체포를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달 19일 대규모 집회 이후 한 달 만인 14일에 1973년 10월 14일 군부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중 봉기를 기념하면서 프라유트 짠오차 총리의 퇴진, 군부 정권 제정 헌법 개정, 그리고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수천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위대는 집회를 마치고 독재 정권 타도하라,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치면서 총리실을 향해 행진을 했고 경찰은 이를 막았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은 태국의 반정부 시위를 보도하면서 좀 이전과 달리 왕정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주목을 하면서 이 많은 태국인들이 민주주의와 함께 진정한 입헌 군주제가 정착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마하 와치랑롱콩 국왕은 시위대의 왕권 축소 요구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이 짜누차 총리 역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경제가 지금 시급한데 이렇게 시위를 벌여서야 되겠느냐. 평화적인 질서를 요구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좀 재밌는 소식 하나 들려드릴 텐데 월급은 없고 숙식만 제공을 하겠다는 외딴 섬에서 근무자를 모집하는데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진영 앵커는 어떠세요? 이런 조건에 일하러 가고 싶으세요? 월급이 없다고 하면 전 안 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 결과가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북쪽 에올리에 제도 리파리 섬에 거주하는 농부 루이지 마자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농장에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음식과 포도주, 무선 인터넷이 갖춰진 작은 방을 내주는 대신 급여는 없다라는 부인 광고를 올렸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본인도 이 광고를 올리면서 설마 응하는 사람이 있을까?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3천여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겁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이 사연을 좀 다 받아보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 조치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다면서 차라리 외딴 섬으로 가서 좀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 나를 채용해 달라.
이런 사연들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3,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네. 이 처음 몇 주간 일할 사람으로 이탈리아 부부가 뽑혔고요. 그 후임으로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부부가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